네, 매일 장보는 남녀로 오늘도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를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제 11월 거래일도 뭐 오늘을 포함해서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연말 그리고 연말 랠리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2019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바로 어제였죠. 어제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장중에는 상당히 강했어요.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너무나 막연한 상승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늘 과거부터 말씀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거, 뭐 예를 들어 뭐 금융위기가 온다,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홍콩발 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계속. 그래서 시장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고 그리고 기업들 사무기 실적 이후에도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와서 걸리긴 하지만 기관들 매수가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글로벌 시장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개별주 중심으로 저는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투자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냥 개별주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뭐 에이프로젠 KIC 제가 수익률 대회에 또 월요일날 넣었던 종목인데, 어제 24%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5G 관련주들도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 중에서 뭐 정치 테마주들도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이후에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슈 공개를 하고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관심 이슈는 다시 보자 5G 섹터예요. 2탄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5G를 가지고 나온 게 전에 3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HFR이라는 종목을 매일 장보는 HFR을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HFR이 또 상당히 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점에서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2탄으로 5G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KMW 하락에 투심이 악화됐었죠. KMW는 명실상부한 대장주였고요. 뭐 8만 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4만 원대 아닙니까? 고점에서 한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대장주가 꺾이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대장주가 꺾이고
5G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거는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수학여행을 한 달 내내 학소고대 했어요. 너무 막 재밌게, 너무 기대가 크면은 막상 가면 어때요? 좀 시시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늘 팩트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상 주가의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그 100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오면 주가는 원래 그 회사의 적정 가치가 100이면 200, 300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적 좋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주가가 먼저 훨씬 더 많이 가버리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5G 종목들이 충분히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숨을 고를 만큼 골랐나요? 네, 어떤 종목들은 반토막, KMW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HFR이 제일 좋아요. 매일정보남녀 HFR인데 왜 자꾸 HFR이라 그래요? 이게 발음이 HFR. 그래서 그래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H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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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포기할게요. 영어가 조금 안 돼서.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HFR. 네, HFR이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갈게요. KMW HFR이 저점 매수 가능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아니겠죠? 네. 한번 이 HFR을 넘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G 통신 장비줄 내에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 특징주로 소개가 된 종목은 오익솔루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으로는 그 오이솔루션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단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뉴스나 증권 방송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5G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많이 언급을 하는데 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저점에서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이솔루션에 대한 한번 차트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포인트 보시면 5월 15일 날 강한 갭 상승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3개월 동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최근 3개월은 또 어때요? 조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상승하고 3개월은 조정 보이고 직접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한번 그 주가를 조금 더 멀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이솔루션 주가 보면은 자, 주가 보시면은 여기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딱 걸려있네요. 그죠? 네. 선 딱 걸려있는데, 그 화면에, 이 저점으로 한번 보면은,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릴게요, 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기 저점에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은 정확히 이 처음 급등이 나왔었던 이 시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좀 터지면은 주가가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뭐 한창 잘 나갈 때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중들이 많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저기서 뭐 5G 좋다 하면은 그때는 이미 뭐예요? 예, 그때는 이미 고점입니다. 늘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그거는 별로 매력도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저점에서 잡으셨으면 이제 팔 거를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여기저기서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좋다 그런다고 그거를 매수하시면은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매일 잠본남녀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또 다른 분들보다 현명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매일 잠본남녀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죠.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HFR 보면은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주가만 본다면 주가는 별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그죠? 매력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100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90명은 손실이고 그래봤자 기껏해야 뭐 10% 안쪽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구조가 바로 주식 시장인데 우리가 만약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대중들이 관심 있는 종목, 현재 매매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면 수익이 날까요? 절대 안 나죠. 만약에 그렇게 났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100명의 투자자들 중에 90명은 수익이 나고 그거를 따라하지 않은 10명이 손실이 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과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HFR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이날 매일 정보남녀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그 날은 거의 뭐 시세가 거의 없었죠. 2주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정확히 2주면은 10거래일 아닙니까? 월화수목금 있으니까 10거래일 만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눌림목 또 급등, 그죠? 그리고 또 급등. 이런 식으로 추세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오니까 여기저기서 뭐 HFR 얘기 나오고 여기서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HFR 또 올라오니까 이제 리포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파셔라.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셔라. 왜? 리포트가 또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리포트는 누가 봅니까? 개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리포트 개인들이 보면 그 리포트가 막 굉장히 극찬을 하는 리포트라면 그런 리포트를 보고 개인들이 당연히 매수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뭐 여러 가지 뉴스나 방송 리포트에서 그 종목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믿으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수급은 항상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FR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천 이후로. 자, 그 다음에 다음 오늘 말씀드리는 오이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이솔루션도 보면은 현재 주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아직 뭐 특별히 시세 차트가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향 차트, 굉장히 뭐 양봉이 크게 나와 있는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차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흔히 얘기해서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오이솔루션이 지금 자리는 조금 자리가 맞아요. 조금 더 멀리 볼까요? 좀 더 멀리 보시면은
더. 보시면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 오면 이런 자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 왜?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급등, 또 눌림목 급등, 여기서 또 추가로 급등할 줄 알고 이런 자리가 좋아 보이셔서 이런 자리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면 이런 자리. 왜냐면 잘 가던 종목이 한 번 급락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강하게 반등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예. 물리시면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쉬운 그런 자리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는 별로 안 좋아해.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계속 빠질 줄 알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안 사면 기관들이 개인들 손절 물량 받아가지고 급등시키는 거예요. HFR처럼. 자, 여기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자금이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평단가, 그러니까 그 오이솔루션의 기준점이 여기 기준 가격 정도가 이 정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이 위에서 계속 놀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이틀 전의 저점도 이게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에요. 예, 뭐 차트 그래도 한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한번 이대로 거래량 터지면 그냥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좀 그 눌림목으로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계속 매집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뭐 그냥 조금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마찬가지예요. 바로 급등 나오거나 SM 라이프 디자인처럼 바로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좀 빠지면 여기서 더 매수를 해가지고 거의 뭐 기관들이나 주포들 평단가에 맞춰 놓으신다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그 기관이나 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기관이 될지 외국인이 될지 아니면 개인 큰손이 될지 어떤 주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매집을 다시 한다는 거는 그들도 주가를 띄워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평단가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맞춰서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 내가 돈이 뭐 100억, 1000억이 있으면은 이 주가를 띄울 수가 있겠죠. 인위적으로라도 거래량 터트리면서 띄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한 종목 들어갈 때 500만 원, 뭐 1000만 원, 많이 들어가면 1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호가창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시세 이런 그 주가를 계획적으로 급등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표가 우상향을 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주가의 주인이 되는 그 가격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 성공하는 길인데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 주식의 주인보다 한참 높게 산다면 이 사람이 이 주체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해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간다면 결국은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하고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일부러 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일부러 빼는 거는 더 매수하면 된다. 더 사면 된다. 그래서 물량을 왕창 맞춰놓는다. 빼면 뺄 템 빼봐라. 너네가 주포 평단가는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밑에서 더 사서 매집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그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잡는 종목들은 좀 오히려 더 안심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네, 한번 오이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본 KDDI의 광트랜 서버 납품을 또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을 하는 많은 그 나라 국가 그리고 거래처에 납품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5G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번 달부터 중국의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내년부터는 또 일본 쪽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잖아요. 일본 그리고 뭐 미국, 유럽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 네.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그 5G는 우리나라야 이제 뭐 올해 초부터 5G 했으니까 네.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잖아요. 아직 뭐 외국은 5G는커녕 우리나라 통신 쓰다가 외국 나가서 쓰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3분기의 실적 영업이익이 1,800%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는데 4분기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주가가 이미 뭐 빠졌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4분기 실적 때문에 빠졌네? 안 좋네? 이게 아니라 4분기 실적, 3분기가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4분기 실적 우려로 너무 과도하게 빠졌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죠. 이 투자 의미로. 그래서 오이솔루션 지금 뭐 주포의 평단가나 이런 거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네. 바로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매집후 급등시킬 수 있어요. 매집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 좀 그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아니면 일단 그런 식으로 잘 끌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G 네. 폰과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G 폰의 초기 보급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잖아요. 5G 폰이. 그거는 통신사들이 네. 마케팅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왜냐하면 최신 폰을 5G로 그 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좀 마케팅을 좀 악질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LGU+, KT 이런 회사들이 5G를 통해서 막 4G를 좀 못 쓰게끔 아무튼 뭐 얘기하자면 길고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랑은 좀 다르게 5G는 그러니까 계속 가입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마케팅 출혈 경쟁을 해서 이제 5G 가입자 수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입자 수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올해까지고요. 이제는 해외를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오후 5시 mbngold.com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 5시 무료 방송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목 오이솔루션을 만나봤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